자, 이번에는 블록체인 역사 속에 숨겨진 흥미진진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만나보는 시간이죠. 블록 토크멘터리입니다. 자,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어떤 건가요? 그동안 뭐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두운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블록체인을 가지고 뭐 사기를 쳤다든지 아니면은 블록체인을 뭐 어두운 얘기는 아니지만 블록체인으로 돈을 막 어마어마하게 벌었던 사람 얘기라든지 해서 우리랑 좀 거리감이 좀 있었죠. 네. 근데 이제 실생활에서 우리가 블록체인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블록체인을 가지고 어떻게 메시지를 남기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그 인터넷 저장 공간이 아니라 블록체인의 저장 공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일반인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 그런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 얘기고요. 그리고 오늘의 주제는 블록체인에 새긴 뭐 좋은 글씨와 같은 뭐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네. 블록체인과 관련된 블록체인 민주주의에 관련된 이야기. 자, 갈수록 궁금해집니다. 이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죠. 자, 언제 때 이야기입니까? 2018년 4월 중국에서 네. 일어났던 일인데요. 이더리움이라는 곳에 그 트랜잭션 아이디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죠. 어떠한 블록체인이라는 것이 채굴을 하고 전송을 한다. 전송할 때 일정 공간에다가 메시지를 남길 수 있다. 그리고 이 메시지는 전체들에게 날기기 때문에 공중의 효과가 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 계속 드렸었고, 네. 이거는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 네.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역부로 어떤 말일까요? 삭제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겠죠. 삭제가 되지 않는 거죠. 임의로적으로 삭제할 수 없다는 거예요. 네. 위변조가 안 된다는 다른 의미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일단은 중국이라는 데는 검열이 되게 심한 공산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북경대에서 20년 전에 1998년도에 그 북경대 교수가 어느 여학생을 성추행하는 사건이 일었었는데요. 당시에 그 여학생은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리고 20년이 지난 상태에서 그 유레 루오라는 어떤 학생과 다른 7명의 학생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진상조사를 요구하게 되죠. 학교 측에다가. 네. 근데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졸업을 해야 되는데 니네들 이런 거에 나서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위협도 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들이 이제 중국의 SNS에다가 올리게 되죠. 근데 이제 SNS에다 올린 것을 중국 이제 당국에서 검열을 하면서 삭제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죠. 어떡해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사실 SNS가 마지막 소통의 창구였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어떻게 다시 세상에서 관심을 받게 된 건가요? 그렇죠. 이제 이것이 이제 세상에 주목받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방식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제 2008년도에는 이제 이더리움에 관련된 이런 어떤 이슈들이 되게 많았던 거였죠. 근데 이더리움을 할 수 있는 이슈 중에 또 하나가 이더리움의 가능성이었던 건데, 거기에 이 사건의 내용을 이더리움 트랜잭션에다가 기록을 했던 거고요. 이 기록 자체가 일단은 원래 여러 가지 그 개인 지갑이라든가 혹은 트랜잭션으로 우리가 확인돼서 이게 이제 승인된 상태가 대략 190만 번 이상이 승인이 되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슈화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보았을 때 중국 당국이 SNS 자체는 차단할 수 있지만, 네. 이렇게 블록체인 같은 것은 이게 어디 중앙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차단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중국에서 앞으로 문화대혁명이라든가, 예전에도 뭐 기원전 뭐 2세기 전에 뭐 그 진시황제가 분서갱유라는 거 했었고, 네. 그리고 뭐 문화대혁명 때는 또 그런 거를 했지 않습니까? 지식인들과 그리고 책들 같은 거 불태우고 이런 어떤 검열 같은 걸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문화적인 붕성의 경우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블록체인을 이용하게 되면. 네. 아무튼 이제 그런 차원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이게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어떻게 민주주의를 표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정보가 이렇게 분산이 돼서 저장이 되다 보니까 뭐 중앙 서버를 탈취할 수도 없을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블록체인의 장점만 잘 활용을 하면 소수의 목소리를 좀 피력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태국에서도 태국이라는 나라가 또 재밌는 나라 아닙니까? 그저 군부가 독재를 하고 있는 나라인데 여기서도 이제 태국이 또 그러면도 동남아시아에서는 굉장히 문화 선진국이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고 태국 영화가 또 많은 곳에 또 이렇게 수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태국에서도 또 이렇게 뭐 유명한 래퍼들도 있는 것이고요. 한데 그 독재에 반대하는 랩이라는 어떠한 유튜브를 정부의 부패의 어떤 반항의 의미로서 유튜브를 올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대해서 이제 조회를 하게 되고 공감을 하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요. 대략적으로 이것이 6천만 번 이상의 조회를 하게 된 거죠. 태국의 인구가 대략 한 7,500만 명 정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인구의 거진 맞먹는 수의 어떤 조회를 하게 되고 하지만 이 과정 속에서 이들을 특정 지을 수 있는 거죠. 이 내부를 하는 애들이 얘네들이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뭐 이렇게 조치를 당하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다시 블록체인 비트코인 그 트랜잭션 속에다가 이걸 기재하게 되는 거죠. 이 정보를 기재하고 이 랩들을 기념하게 되는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이것의 익명성, 지금 이제 기존에 이제 그 타깃이 되지 않는 다른 어떤 익명성을 가진 단체들이 이것을 계속적으로 다시 올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어요. 위변조를 못하기 때문에 삭제가 안 되는 방법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걸 올릴 때 또 익명성을 또 활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거를 올림으로 인해서 신변에 그 위험을 느끼지 않을 수 있다는 어떤 가능성을 또 보여주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네, 뭐 이러다 블록체인이 저항의 상징이 되는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앞서 설명해 주신 그 사건도 그렇고 이번에 태국의 사례도 그렇고 이렇게 블록체인의 장점을 100분 살린 뭔가 이렇게 뿌듯한 사건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저항만 있는 건 아니에요. 저항하면은 막 왠지 무겁고 네. 우리랑 좀 우리 일반 시민들과는 또 연관성이 좀 없다고 봐야 되잖아요. 당장은 네. 우리가 어느 시간에 뭐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2014년에 한 커플은 자신의 결혼 소식을 비트코인 트랜잭션에 담아 영원히 기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누구누구를 영원히 사랑하고 언제까지 사랑하겠어. 뭐 이런 것들을 날리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이제 영원히 담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단순히 어떤 글만 남기는 것이 아니라 사토시 플레이스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일종의 어떤 그 서비스 플랫폼인데 여기다가는 이제 그 블록체인 안에다가 그 비트코인 블록체인 안에다가 그림 같은 거를 숨길 수 있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방식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숨길 수 있을 정도, 그림을 담을 수 있을 정도로 공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에 관련된 그림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한 링크 정도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라든가 동영상 정보라든가 혹은 어떤 어플리케이션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바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게 되는 어떤 계기가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뭔가 이제 아름다운 사용의 사례도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블록체인이 한 번 남기면 영원히 지울 수 없다라는 게 위험 소지도 좀 클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악용된 사례도 있나요?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미변조를 못하게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할 수 없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익명성을 이용해서 누가 이걸 올렸는지 모르기 때문에 신변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익명성으로 이것이 진위 여부를 알 수가 없다. 그리고 가짜를 올리더라도 이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없다. 라는 것이 되고 이런 어떤 예를 들어서 나의 어떤 치명적인 정보, 나에 대한 어떤 비방 혹은 그런 것들이 한번 올라왔을 때 지워질 수 없다. 라는 것이 한번 생각해보면 끔찍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2019년 2월에 영국의 BBC에서 이런 사례를 한번 이제 보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된 네트워크에 어떤 사람이 거기다가 이제 그 아동 음란물을 올리게 되는 거죠. 아동 음란물이라는 건 굉장히 중범죄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충격을 줬던 게 있는 거고 그것 자체를 삭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해요. 이거가 이제 굉장히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대중들이 알 권리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잊혀질 권리 또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정말 이 사이에서 아슬아슬한 양날의 검인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사용자의 양심적인 판단이 가장 중요하겠죠. 자, 지금까지 블록체인의 숨겨진 이야기를 알아보는 블록 토크멘터리였습니다.